일상을 벗어난 자유로움, 낯선 곳에서의 설렘, 또 다른 나를 찾기 위한 특별한 시간. 여행은 이렇듯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안겨줍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추억 속 사진들만이 우리를 위로해주는 지금. 여러분은 여행의 갈증을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못 가서 많이 아쉬우시죠? 제가 그 기분 달래드릴게요. 코로나19로 발이 꽁꽁 묶인 요즘, 음식으로나마 해외여행 기분을 내보면 어떨까요? 주소지는 대전이지만 여행지에서 먹었던 그 맛 그대로 현지 스타일을 최대한 살린 이국적인 요리들을 만나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동남아시아 휴양의 중심지 태국입니다. 눈부신 바다와 보석 같은 섬, 싱그러운 열대우림, 태국하며 연상되는 풍경인데요. 이곳은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또한 태국 현지 레스토랑처럼 꾸며놓은 태국 음식 전문점입니다. 입구에 들어서기만 해도 여행을 떠나온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어서 오세요. 딱 들어올 때부터 인테리어도 정말 태국에 온 것 같고 좀 기대해봐도 돼요? 저희는 아주 특별한 셰프들이 있거든요. 이곳에서는 태국 현지의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두바이 4성급 호텔 출신의 셰프 2명이 직접 요리를 하는데요. 갖가지 향신료와 신선한 해산물, 육즙 가득한 고기 등 현지의 맛 그대로 미식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그 맛에 반해 이곳을 찾는 손님들도 부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방콕이에요. 네. 이게 다 음식 때문이죠. 네, 그 길거리에서 먹었던 음식 생각 많이 나요. 여행 갔었을 때 먹었었던 음식 맛이 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태국의 맛에 흠뻑 빠져보겠습니다. 와, 드디어 이 태국 음식이 한상 차려졌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다렸는데요. 향이며 비주얼이 정말 태국 현지에서 먹었던 음식과 똑같아서 제 지금 오감을 자극합니다. 태국의 맛이 좀 이렇게 손님들께서도 맛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맛볼 음식은 뿌빠퐁 커리입니다. 태국에서는 커리가 두 종류가 있는데 새우와 게튀김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제가 먹어볼 거는 이 게인 거죠? 네네. 먼저 껍데기가 부드러운 소포트쉘 크랩에 튀김옷을 입힌 후 통째로 바삭 튀겨줍니다. 여기에 태국 양념 소스와 커리 파우더, 코코넛 밀크, 달걀을 넣고 잘 저어준 다음 팬에 오일을 두르고 양파와 마늘을 먼저 볶다가 달걀물을 붓고 함께 볶아줍니다. 그리고 튀겨낸 게 위에 부어주면 풋밥은 커리 완성! 신선한 게의 향긋한 커리, 부드러운 코코넛 크림이 조화를 이루는 별미입니다. 입안에 꽉 채우는 게튀김, 생각보다 부드러운데요. 제가 너무 먹고만 있나요? 게를 딱 물었는데 정말 부드럽게 씹히면서 게살과 이 카레의 향기와 이 단짠단짠의 이 조화가 너무 잘 어우러져서 앞으로 새로운 이 밥도둑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갓 지은 밥 위에 풋밥은 커리를 비벼 먹으면 그 맛은 또 어떨까요? 아, 이거죠. 살짝 매콤해서 전혀 느끼하지가 않고 네. 매콤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마무리가 돼요. 네네. 그 코코넛 크림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아, 네, 맞죠. 그 안에 소스가 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단맛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아, 이어서 태국식 볶음면 팟타이꿍을 소개합니다. 볶다는 뜻의 팟, 타이는 태국, 꿍은 새우를 의미하는데요. 아삭한 속주와 부추 등을 넣어 풍성한 식감을 살리고 달걀 지단을 만들어 덮어주면 팟타이꿍 완성! 태국 여행 갔을 때 팟타이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접시를 먹거든요. 팟타이꿍의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일단 달걀을 걷어내고 레몬을 꼭 짜 뿌려줍니다. 그리고 갖가지 재료들을 골고루 섞어준 다음 시식에 들어가 봅니다. 저의 최애 음식 팟타이꿍을 입에 한 입 넣는 순간 여행의 추억들이 입속에서 방울방울 춤을 추는데요. 그 향신료 있잖아요. 네네. 그 여기 들어가는 게 뭐죠? 타마린 소스가 이 냄새 좀 아, 나요. 맞아요. 태국의 향이, 팟타이는 또 먹을 때 너무 좋은 게 이 숙주가 있어가지고 이 숙주와 이 국수의 식감이 번갈아 가면서 먹을 때 너무 좋거든요. 아삭, 부들, 아삭, 부들. 이 먹는 재미가 있어요.
이 요리 이름은 까툭무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돼지 등갈비 튀김인데요. 등갈비를 염지하고 숙성해서 튀긴 후 특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별미라고 하네요. 갈비는 손으로 뜯어야 제맛이겠죠. 이 마늘의 이 풍미랑 잘 어우러지면서 간이 정말 심장 끝까지 배어있는 다 그런 느낌. 이번엔 소스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었는데 이 돼지고기의 그 풍미가 더 사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젓갈 소스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 아까 드셨던 태국 이제 고춧가루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매콤하시면서 그런 냄새가 좀 나실 거예요. 단짠 매콤한 맛에 중독성 강한 태국 음식들. 대체 불가의 매력을 선물해 줍니다. 태국 여행 못 가서 아쉬운 분들 이곳에 와서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마음의 위로를 좀 받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다음 여행지는 자동차와 맥주,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나라 독일입니다. 대전역 근처 핫플레이스인 소재동의 독일 가정식 음식을 선보이는 식당을 찾았는데요. 유럽 소도시의 작은 레스토랑을 연상시키는 아기자기한 공간입니다. 슈니첼 나왔습니다. 우와, 진짜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 얼굴에 한 1.5배? 2배 정도 보이시나요? 독일의 대표적인 음식 슈니첼. 얇은 고기를 튀겨낸 일종의 커틀릿인데요.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최대한 얇게 두드려줍니다. 그런데 고기 표면에 뭔가를 발라주죠. 비법 소스고요. 간장 베이스로 한 소스에 마늘이랑 생강을 넣어서 만들고 있어요. 종이처럼 얇은 고기를 밀가루에 한번 묻혀주고 계란물도 적셔준 다음 빵가루로 마무리해줍니다. 그리고 기름에 풍덩 떨어뜨려줍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카놀라유랑 식용유랑 두 가지 종류의 기름을 찌고 40초에서 50초 사이만 찌겨주고 있어요. 두 가지 기름으로 더욱 바삭함을 살린 슈니첼과 함께 감자튀김을 플레이팅하면 독일 가정식 슈니첼이 완성됐습니다. 비주얼부터 이 소스까지 너무 완벽해서 저 너무 기대돼요. 자를 때도 바삭한 소리 들리시죠? 슈니첼은 딸기잼 민트 소스와 곁들여 먹습니다. 진짜 딸기잼의 재발견이고 슈니첼은 딱 씹는 순간 튀김옷이 얇고 바삭해서 식감도 너무 좋고 고기가 질기지 않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왜 그렇게 두들기셨는지 알 것 같은데 이번엔 샤워 갈릭 소스에 슈니첼을 찍어서 먹어봅니다. 브라보. 약간 새콤하면서도 그리고 부드럽게 싹 이렇게 감싸주는 게 마치 이곳이 바로 독일, Germany 맞나요? 젊은이의 느끼함 제대로 느끼시라고 특별한 버전의 슈니첼도 소개합니다. 모짜렐라 치즈를 토치로 녹인 모짜렐라 슈니첼.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즈를 굉장히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퓨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노릇노릇 구워진 치즈는 또 제가 처음이에요. 치즈도 이렇게 토톰해서 와, 그 고소함과 그 풍미와 불향이 싹 나면서 와, 내가 바로 치즈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에밖에 없는 슈니첼인데 독일 분들이 와서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고소함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헝가리의 전통 음식인 굴라시도 맛볼 수 있습니다. 감자와 소고기를 넣고 푹 끓여낸 스튜의 일종인데요. 파프리카, 고추로 진하게 양념해 매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빵을 굴라시에 찍어 먹으면 한 끼 식사로 든든하겠죠? 와, 토마토 향기와 이 파프리카가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의 매콤함도 있고 뒷맛이 굉장히 깔끔해요. 유럽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곳의 음식을 먹고 있자니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납니다. 유럽에서 이제 사람들이 북적북적
다목적 하는 그런 네. 좁은 공간에서 같이 먹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먹어야 되니까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요. 신혼여행 때 가서 먹었던 슈니첼 여기 다시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들을 데리고 다시 가서 먹고 싶어요.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대신 달래주는 해외 각국의 요리들. 여행의 감성도 충족시켜주면서 나라별, 취향별로 골라 먹을 수 있어 대리만족을 제대로 시켜주는데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죠. 코로나19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맛있는 음식과 함께 우리 일상을 소소한 행복으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세계적인 것, 가장 한국적인 멋을 만날 수 있는 뉴 핫플레이스. 오랜 한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은 한옥 카페가 그 주인공인데요. 한옥에서 살던 그 집 생각이 나고 분위기 좋고 커피 맛도 좋고. 매일 보던 평범한 카페가 질렸다면 이곳을 주목. 고즈넉한 한옥 카페가 주는 매력 탐구 시간. 옛 정취가 그대로 살아있는 인테리어에 반하고 독특함으로 무장한 한옥 카페만의 메뉴에 빠져든다. 한옥 카페 어디까지 가봤니? 한옥 카페를 찾아온 곳은 안동시 도산면. 유유히 흐르는 안동호 물길 따라 커피향 따라 마음 가는 대로 걷다 보면 발길이 이끄는 마을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예술가의 끼를 펼치는 곳, 여행주로 주목받고 있는 옛기 마을. 그중에서도 한옥 건물에 들어서게 됩니다. 옛날 관악 건물인데요. 안동댐에 수몰되면서 이한 면사무소를 그대로 이건한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계속 면사무소 대행으로 출장소로 쓰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마을에서 매입을 했거든요. 출장소 문 닫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카페를 하게 됐어요. 마을에서. 옛기 마을 곳곳에 자리한 명소 중에서도 꼭 들려야 하는 곳이 이곳 한옥 카페. 예안면 시절 관아와 객서로 쓰이던 건물을 카페로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문 틈새로 들어온 고즈넉한 정취에 마음을 뺏길 때쯤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맷돌. 커피 원두를 갈려고 가져다 놨는데요. 맛도 훨씬 부드럽고 그라인더로 가는 것보다요. 맛도 부드럽고 손님들도 의외로 체험하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요즘은 저보다 손님들이 더 많이 하셔요. 들어오는 반나 맷돌 그라인더. 기다리느라 심심한 고객들은 직접 와서 맷돌에 어처구니를 돌리며 옛 향수에 빠져들기도 한다고. 스톱! 잘 달린다. 바로 재밌다마는요. 향도 좋고 재미도 있고 희한하네. 고소한 맷돌 드립커피와 달콤한 수제 호박 식혜까지. 주문하신 식혜와 맷돌 커피 나왔어요. 특별하게 만들어진 특별한 커피인 만큼 진한 풍미와 고급스러운 맛 자랑하는 맷돌 드립커피. 첨가물 없이 사장님의 정성만 가득 밥알 동동 단호박 식혜의 달콤함. 순하고 향 좋고 맛이 연하고 좋지 뭐 이게 사실 딴 거 없어요. 들어오면은 그만 이 커피 향이 그만 확 풍겨요. 들어오면은 둘이 얘기도 하면 재미가 있고 또 날만 새면 둘이 이 커피 한 잔 먹고 만난 재미로 살아 우리 나이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한옥 카페.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즐기고 나면 감성 한 모금 충전할 수 있는 미술관부터 예술가의 끼가 살아 숨쉬는 마을의 이모저모까지 한옥 카페 그리고 옛기 마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안동의 원도심. 활기 가득한 시내에서는 어떤 특별한 한옥 카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안동 전통문화 콘텐츠들을 활용한 관광기념품들과 안동의 특산품들을 활용한 카페 메뉴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옥의 맛, 전통의 맛, 안동의 맛 있습니다. 단순히 감성을 파는 카페가 아닌 진짜 전통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한옥 카페.
커피랑 인절미 케이크 유명하다 해가지고 먹으러 왔어요. 향도 진하고 가루도 많고 안쪽에 약간 떡처럼 약간 쫄깃쫄깃한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고소하고. 기념품도 많고 그냥 인테리어도 한옥 분위기도 좀 나고 아담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추억 속 할머니 집에 온 듯 따뜻한 바닥에 앉아 맛보는 정겹고 새로운 맛. 지역 농산물과 친환경 레시피로 만드는 음료를 비롯해 시그니처 메뉴, 전통 디저트까지. 안동에서 그 품질 좋은 농산물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판로 개척 차원이라던가 또 타지 사람들에게 그런 걸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카페 메뉴에도 지역의 특산물들을 활용을 하게 된 거죠. 안동 소주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안동 생강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와인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곳 한옥 카페가 주목받는 이유. 안동을 대표하는 관광 두레 사업체로 안동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안동의 맛과 멋을 알리고 있습니다. 안동을 알리는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카페를 들어서면 눈을 사로잡는 다양한 제품들, 일명 굿즈라고 불리는 안동을 대표하는 기념품들이 참 많죠? 안동에서 거의 유일한 관광 기념품 편집샵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기념품들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에 있는 수공예 작가님들의 작품을 받아서 판매 대행을 해주고 있기도 해요. 전통의 멋과 현대의 감성이 만나 독특한 굿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SNS 업로드각, 한 번 보면 두 번 보게 되고 자꾸만 눈길을 사로잡는 유쾌한 디자인. 단순히 카페만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과 또 기념품, 또 카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조합을 해서 좀 더 규모적으로도 좀 더 크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 카페 어디까지 가봤니? 옛기 마을에서 감성 한 바퀴 돌고 맷돌 드립커피 한 잔의 여유, 원도심이 주는 활기까지 가득한 편집샵 겸 한옥 카페. 건물만 한옥이 아닙니다. 특유의 고즈넉함은 물론 전통의 맛과 멋까지 드러낸 한옥 카페의 매력에 여러분도 빠져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대구에 열대과일 바나나가 열린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이 소문이 사실인지 루머인지 오늘 제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열대 과일 대표 주자인 바나나. 아니 뭐네 너가 우리 지역 대구에서도 잘하고 있다. 우와! 너무 거 아니에요, 대표님? 꿀맛 중 꿀맛 자랑하는 토종 바나나의 매력에 다 함께 바나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알록달록 두 눈을 사로잡는 이색 과일들이 가득. 그나저나 우리 바나나 군단 어디 있는 거냐 오바, 응? 아니, 우리 봐도 저리 봐도 온통 초록초록한 나뭇잎밖에 없구만. 바나나가 어디 있다는 거야? 저건가? 저건 파파야잖아. 저 잘 찾아온 거 맞겠죠? 저기 누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레몬 수확 중에 있습니다. 이게 레몬이에요? 네, 레몬이에요. 노가처럼 진짜 크네요. 네네. 아니 근데 제가 바나나를 사러 왔거든요. 네. 혹시 제가 레몬 농장에 온 건가요? 아니요, 잘 왔습니다. 바나나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바나나가 있어요? 네. 어디요? 여기 바나나무 여기 있습니다. 우와, 대구에 바나나가 열렸네요. 네, 맞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최근 우리나라 농업계에 불고 있는 아열대 작물 열풍.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바나나 역시 활발히 시험 재배 중이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대구에도 이렇게 날씨가 덥다 보니까 바나나가 언젠간 자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자랐네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키워보는 작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랄까 이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자라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키우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그렇죠. 저희는 처음 키우다 보니까 대구에서는 다른 지역의 농가도 많이 가보고 어떻게 키우는지도 보고 많이 그랬죠. 지금 특히 바나나는 온도하고 습도를 잘 갖춰주고 특히 시설하우스다 보니까 높이가 많이 높아야 돼요. 그게 제일 바나나 키우는데 관점이죠. 나무 한 그루에 달리는 열매는 14송이 정도. 푸릇푸릇한 바나나의 탐스러운 자태. 오, 실한데? 대표님, 저는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톱질하고 선아씨는 받쳐주세요. 몇 킬로 정도 나가는 거예요? 한 20kg 넘게 나갈 것 같은데요. 20킬로요? 네.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무거워. 우와!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대표님 너무 무거운데요. 무겁죠? 우와. 아니 마트에서 한 손 한 손으로 사봤지 이렇게 통째로 바나나 나무를 두는 건 처음이에요. 대구에서 이걸 하다니 너무 신기한데요. 신기하죠? 와, 바나나 향이 확 올라오네요. 맞아요. 향이 좋죠? 네, 대표님 너무 무거워요. 죄송해요. 무거워. 이렇게 초록색 바나나에서 노란색 바나나가 되기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보통 수확하고 나서 한 실온에서 한 20도 되는 실온에서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 요거는 한 2주 정도 되면 이렇게 바나나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익은 이 바나나 하나 맛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먹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퀴즈를 3문제 내서 1문제 정도 맞추면 맛있게 드릴게요. 정말이죠? 네. 여러분, 제가 또 원숭이띠 아닙니까? 원숭이가 바나나 좋아하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3문제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주시죠. 바나나는 칼로리가 높다, 낮다. 너무 쉬운데요? 정답! 오! 땡! 바나나는 포만감에 비해서 칼로리가 매우 낮은 과일이에요.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는 바나나 먹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보통 여자분들이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를 많이 드세요. 그렇구나.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익지 않은 푸른 바나나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아래성한데 정답 X? 땡! O입니다, O. 좀 잘 맞춰보세요. 보통 푸른 바나나에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어서 1주나 2주 정도 된 바나나를 드시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잘 익은 바나나를 먹어서 변비가 없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 3번째를 맞춰야지 제가 바나나를 먹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3번째 문제 드릴게요. 다 익은 바나나는 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실 같은 것들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너무 쉽죠. 당연히 O죠. 맞습니다. 정답! 섬유질 성분이 많아서 장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이제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한번 맛보세요. 드디어 바나나를 맛을 보네요. 와, 향기가 굉장히 향긋하네요. 그렇죠. 향기 되게 향긋하죠. 먹어볼게요. 짜라짜란 짠. 짜라짜란. 바나나 스멜. 달달한 게 입안에 싹 감기면서 뭔가 아카시아 향도 살짝 났다가 꿀 넣은 거 아니에요, 대표님? 꿀 넣은 건 아니고 꿀 넣은 것처럼 맛있죠. 와, 진짜 꿀을 넣은 것처럼 꿀 바나나인데요? 맞아요. 이제 앞으로는 바나나도 국산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바나나에 붉은깨가 있더라고요. 네네. 붉은깨가 왜 있는 거예요? 보통 바나나는 익어가면서 슈가 스팟이라고 점점 검게 변하는데 이렇게 검게 변했을 때가 가장 맛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나나에 빠질 수 없는 찰떡 궁합 세트. 우유와 꿀까지 듬뿍 넣어주면 부드러운 식감에 달콤함은 2배. 바나나 쉐이크 완성! 와, 그냥 먹어도 맛있었는데요. 이렇게 갈아서 먹으니까
포만감도 생기고 더 달달해서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아침 대용으로도 먹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바나나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바나나는 살짝 랩에 얼려서 먹기도 하고 와플이나 그런 데 얼려서 이제 요거트처럼 해서 먹는 게 되게 많죠. 와플 위에 바나나 얹고 그 위에 시럽까지 얹어 먹으면 최고죠. 최고죠.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나나를 한 400그루 정도 키우고 있는데 조금 더 바나나뿐만 아니라 바나나도 더 확대시키고 귤이나 레몬이나 여러 열대 작물들을 해서 대구 시민 모두에게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국산 바나나가 좀 더 사랑받는 그날이 오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국산 바나나의 이유 있는 반란. 앞으로 열대 과일 재배 기술이 더욱 발전해 우리 식탁 위 토종 바나나가 더더욱 눈부신 활약을 펼치길 기대해 본다. 교과서에서 봤던 경주는 잠시 잊고 경주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경주를 보여드릴게요.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경주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는 시간. 오늘부터 새로운 얼굴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주를 사랑하는 아나운서 강민재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다시 만나는 경주를 동행하게 됐는데요. 벌써 경주의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아직 경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코너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만나는 경주, 저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가 품고 있는 수많은 보물들 중 오늘 만나볼 곳은 분황사입니다. 향기 그윽한 분황사의 시간 속으로 특별한 동행과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볼까요? 제가 오늘 분황사를 딱 처음 와봤는데 분황사 이름을 듣자마자 든 생각이 분황사? 황제를 위한 절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분황사가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분은 이제 향기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제 황은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황은 향기로운 임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분황사는 향기로운 임금의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덕 여왕이 이제 즉위할 무렵 이제 당시 신라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불만을 잠재우고 여왕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건설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분황사, 향기로운 여왕의 사찰 정도라고 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쩐지 제가 분황사 이름 딱 듣자마자 오자마자 여기 저를 위한 절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딱 제 취향인 것 같아요. 맞죠? 그쵸?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 여왕의 자취가 깊게 남아있는 분황사. 하지만 유명 관광지들과 떨어져 있다 보니 그 가치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경주의 명소인데요. 오늘 분황사의 찐 매력 탐구 해보자고요. 제가 경주에서 불국사는 되게 자주 와봤는데 사실 분황사는 오늘이 좀 첫 방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멋진 줄 알았으면 좀 진작 와볼 걸 그랬어요. 분황사 혹시 어떤 곳인가요? 분황사는 이제 삼국통일 이전인 634년에 이제 창건된 사찰입니다. 분황사는 창건 이후에 이제 원효 스님 등 유명한 고승들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고 이제 황룡사 장육정상의 10배 무게에 달하는 이제 약사 열애상이 있었다고 전하는 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유명한 솔고가 그린 관음보살상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이제 원효를 기리는 화쟁국사비를 이 절에 세웠다고 하는데 현재 이러한 유물들은 이제 남아 있지 않고 이제 화쟁국사비를 바쳤던 비받침 그리고 모전석탑 등 일부 유물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명한 인물들이 있었던 곳이면 좀 규모가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조금 작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현재 분황사가 위치한 곳은 이제 북천가인데 북천은 예로부터 이제 기록상 이제 홍수가 많았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 등에 이제 취약했던 입지 조건 때문에 아마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것 같고, 이제 고려 시대의 몽골의 침입, 그리고 조선 시대의 이제 승유 억불 정책, 그리고 임진왜란 등으로 인해서 이제 사찰이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수리나 보수를 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인해서 아마 절의 규모가 현재 지금 보는 것처럼 축소되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왕의 향기로움을 담아 세워진 절이지만 이후 몰아치는 역사의 파고를 넘어오면서 쇠락해진 분황사. 하지만 절 한가운데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 석탑이 남아 분황사의 옛 위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황사를 딱 들어오자마자 시선을 뺏긴 게 바로 이 모전석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미리 공부를 하고 오지 않았더라면 이게 모전석탑인 줄 몰랐을 것 같아요. 분황사 모전석탑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분황사 모전석탑은 이제 국보 30호로 지정된 보물입니다. 이제 모전석탑은 이제 네모난 벽돌로 쌓은 석탑이란 뜻인데, 이제 현재 이제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재질은 안산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뭔가 일반 석탑에 비해서는 좀 더 규모가 웅장하고 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큰데 3층까지만 있으니까 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현재는 이제 3층만 남아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이제 9층이라는 설도 있지만 이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현재 모습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수리된 모습인데, 이제 수리된 이전의 사진을 보면 이제 탑 위에 이제 풀이 자라거나 일부가 훼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제 한 차례 수리되면서 이제 현재의 모습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웅장하고 압도적인 모습으로 신라의 풍경을 빛냈을 분황사 모전석탑. 암석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 만든 이 모전석탑에는 금손, 신라 석공들의 예술혼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분황사 모전석탑을 딱 보니까 9층이었으면 진짜 웅장하고 멋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층만 남아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장식들이 모전석탑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장식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층에는 이제 부처님을 모셔두는 공간을 만들고, 이제 그 양쪽에는 이제 돌로 된 이제 문짝을 매달았습니다. 그 문짝 바깥쪽에는 이제 불교를 수호한다는 금강 역사상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탑이 있는 곳을 이제 기단이라고 하는데, 이 기단 네모퉁이에는 이제 암사자, 숫사자 각각 2마리씩 전체 4마리의 사자를 세워두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6마리였다고 하는데 이제 2마리는 일제강점기 때 국립박물관으로 옮겼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1층과 3층까지는 이제 지붕돌과 이제 빗물이 흘러내리도록 만든 경사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탑이 만약 기록대로 이제 9층이었다고 한다면 남쪽에는 이제 황룡사 9층 목탑, 그리고 그 북쪽에는 이제 분황사 모전석탑 9층이 서 있는 신라 왕경내에서 웅장한 모습이 연출되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분황사의 담장을 벗어나면 드넓게 펼쳐진 황룡사의 터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그저 상상으로만 그려보는 황룡사. 과연 이웃한 분황사와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여기 바로 앞이 황룡사지터고 뒤에가 분황사인데 두 사찰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건 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네, 그 분황사와 황룡사는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이제 건립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절은 이제 길이나 이제 담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황룡사는 이제 용궁이라고 하는 이제 습지를 메어서 이제 건립된 사찰이고, 그리고 분황사는 이제 북천 가에 이제 건립된 사찰입니다. 이러한 입지의 특성은 이제 당시 신라 사람들이 이제 신라 수도 내에서 토지 개발이 이제 점차 진척되어 가던 상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일종의 지금의 도시 계획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그런 게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천년의 시간을 건너와 우리에게 말을 거는 분황사. 허물어지면 허물어진 대로, 낡으면 낡은 대로 빛을 발휘하는 분황사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도 경주를 다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그 모습, 그 풍경을 기억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쉽게 사진으로 기억하곤 하죠. 저는 오늘 조금 특별하게 기억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분황사를 담은 시 한 편인데요. 여러분도 이 시와 함께 오늘 다시 만나는 경주, 그리고 분황사 마음에 저장해두면 어떨까요? 사람 만나기 두려운 요즘 세상. 고독하구만. 이젠 거리두기도 습관이 되어가나 봅니다. 근데 참 추운 날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려가지고 오늘 같이 가시는 피디님 맞으시죠? 네. 거참 불편하네요. 원래 이렇게 뭐 낯 가리시고 그런 건 아니죠?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대면하는 게 조금 민망하니까. 예.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이 무인 시대가 좀 잘 돼 있는데. 사극 아니야, 사극? 우리가 오늘 가볼 거는 무인 시대. 대면대면하게 대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비대면 라이브. 진영이의 혼자 즐기는 하루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할 일이 수두룩. 우선 책을 빌리기 위해 춘천시립 도서관을 찾아갔는데요. 뭐야? 설마 오늘이 휴관일이네요. 이게 뭐니 이게? 자, 그럴 줄 알고 이런 날에는 또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겁니다. 핸드폰을. 요즘은 스마트 시대 아니니 홈페이지에서 읽고 싶은 책을 하루 전에 미리 예약해두면 이렇게 휴관일에도 항상 열려있는 무인 대출기에서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어디 보자. 내가 예약한 책은 어디 있나?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대출 누르고. 우와. 끝이구나. 정말 쉽군. 짠! 이렇게 3권이나 빌렸습니다. 오늘은 휴관이라 가지고 책을 못 빌릴 줄 알았는데 이 무인 대출 도서 시스템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3권을 예약했습니다. 무인 대출의 비밀은 이렇게 예약 도서를 미리 채워주는 도서관 직원의 숨은 노고. 선생님, 얼굴은 못 뵀지만 감사합니다. 이제 책도 빌렸는데 이제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여기 어디 읽을 공간이 있다 그랬는데. 눈 씻고 봐도 평범한 주택가. 어딨어? 저기 있네. 저희 집이냐고요?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예약제로 운영되는 무인 찻집입니다. 이렇게 꾸며져 있구나. 너무 예쁜데? 감성이 너무 박진영 감성인데? 책 읽기 딱 좋은 분위기죠. 예약한 시간 동안은 편하게 쓸 수 있는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 준비된 차도 맛있더라고요. 이게 혹시나 뭐 오해하실까 봐 하는 얘기인데 늘 이래요. 늘 이렇게 뭐 차 한잔 하면서 책 한 권 읽으면서. 화보네 화보. 이거는 뭐 여기서 딱 힐링하고 가면은 겨울의 고독은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혼자인데도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잘 놀다 놉니다. 그렇게 제가 무인 찻집을 다 이용하고 떠나가면 얼마 후 누군가 이 공간을 찾아오는데요. 바로 무인 카페의 사장님입니다. 손님과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는 거죠. 방명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걸로 좀 소통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온전히 자기만의 그런 일상을 보내는 그런 공간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의 양식을 채웠더니 이제는 이 배가 너무 허전해요. 이 허전하면 어떡해요?
또 채워줘야죠. 여기로 딱 채워주러 갑시다. 비대면 라이프라도 출입 체크는 필수. 깨끗하게 소독한 손으로 무인 단말기에서 주문하면 주방에서 곧바로 먹음직스러운 수제 버거가 조리를 시작합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사장님, 빨리 갖다 주세요. 빨리요. 그런데 서빙하려다 말고 엥?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보고도 믿기 힘든 풍경이 펼쳐지는데 뭐야? 저기 누구야? 로봇 아니에요, 로봇? 요리조리 장애물을 피해가며 능숙하게 다가오는 이세계 알바생. 삐리삐리 암유어 버거. 에? 서빙도 로봇이 한다고? 와, 받아가지고 아유 고마워 얘야. 아이고 고생했다. 잘 먹을게. 와, 여기는 뭐 서빙도 로봇이 합니다. 주문부터 아까 기계가 했는데 저 서빙까지 이 기계가 로봇이 할 줄 몰랐어요.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3대째 이어왔다는 사장님의 손맛은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굿굿 굿이에요. 손님들도 또 위생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 면에서도 또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만족감이 크고요.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 방식을 더 선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차차,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오늘 꼭 세탁해야 하는 빨랫감이 많거든요. 요즘은 빨래도 무인 시대. 저희 강아지 옷을 빨래를 해야 돼가지고. 애견용 세탁기에 빨랫감을 넣고 맞춤 코스로 스타트.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안 만났잖아요. 근데 이런 촬영은 또 처음이네. 한 명도 못 만났어 진짜. 또 여기가 춥네. 진짜로 무인 시대가 되어가는 하루. 마지막으로 따뜻한 커피나 한 잔 마셔야겠습니다. SNS에서 예쁜 카페로 유명하다는 이곳. 역시나 사장님은 없네요. 여기 보면은 카페 이용법이 이렇게 나와 있네. 이젠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 자판기로 음료를 주문하면 카페 공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와, 추억의 만화책부터 각종 게임기까지 사장님의 취향이 한껏 묻어나는 레트로 소품들. 코로나 전에는 공강 시간 보내러 오는 대학생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는데 어떤가요? 생각보다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니까 뭔가 좀 어색해요. 맨날 이렇게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그랬는데 뭔가 조금 어색한 게 확실히 있습니다. 혼자면 어때요? 놀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까짓거 혼자 놀면 되죠. 진영이랑 보드게임도 하고 진영이랑 전자오락도 하고. 이거 어째 내 방처럼 편한데? 이 차 안 가시면 안 되는데. 집에 가야죠. 집에 안 가요?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맵을 어떻게 보는 거지? 퇴근해야죠. 퇴근. 아 저요? 네. 아니 좀만 더 합시다. 아쉽지만 뭐 퇴근이 간절한 PD님을 위해 여기까지. 아참, 다 읽은 책은 반납하고 가야겠죠. 반납도 무인으로 쇼! 책 친구 빠이빠이! 오늘 하루 무인 시대로 살아봤는데 이 편안하면서도 약간 좀 안락한 반면에 나 혼자다 보니까 이 쓸쓸함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셔서 아주 조화로운 일상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요즘은 비대면 서비스가 대세. 하지만 무인으로 즐기는 모든 곳엔 뒤에서 이용자를 챙기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배려가 담긴 무인 서비스, 에티켓을 지키며 이용하자고요. 지붕 낮은 구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홍제동 마을. 밖에는 성긴 눈발이 날리던 날, 노규환 리포터가 홍제동 골목을 걸어 오늘의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아담한 주택 앞에 멈춰서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다락방 영화관입니다. 그냥 가정집인데.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강아지가 귀엽네요.
영화를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봤는데 네. 그냥 작은 카페 분위기인데요, 여기? 예. 저희는 여기가 구옥주택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면은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예. 창가 쪽에 테이블도 올려놓고 가운데도 원형 테이블을 놓고 안쪽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앉을 수 있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보기 전에 일종의 그 대기실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럼 뭐 이렇게 차도 팔고 커피도 있고 뭐 그렇습니까? 영화를 보시면 네. 차를 한 잔 내어드려요.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는 거군요. 네, 그런 것이죠. 먼저 여기 오시면 먼저 이쪽 자리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마시는 차 한 잔 내어드릴게요. 네. 향긋한 커피 향이 편안하고 아늑한 가정집 극장 안에 번집니다. 23년 된 아날로그한 주택은 그 자체로도 멋스러운데요. 신원덕 씨가 다락방 영화관을 찾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개조를 했습니다. 큰 창을 내고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 같은 공간으로 만든 거죠. 한 모금 커피로 몸을 녹이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둘러보는데요. 오래된 카세트에 먼저 눈이 갑니다. 좀 사셨나 보요. 예전에는 이제 카세트. 야, 접속. 장윤영 감독의 1997년 영화. 한석규 전도연. 러버스 콘체르토. 라나나나나나. 알지, 황 PD? 예, 알죠. 황치훈 씨 아나? 황치훈 씨? 모릅니다. 이분이 예전에 이제 호랑이 선생님의 아역 배우 출신이었는데 90년에 추억 속의 그대라는 노래를 발표해갖고 희미해지는 지난 추억 속의 그 길을 이젠 다시 돌아볼 수 없다 하여도 이 노래 모르나? 네. 빅히트곡인데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 뇌출혈로 쓰러지셔갖고 근데 이때 정말 인기 많았던 그런 곡이었는데 노기환 씨 덕분에 아재 감성 돋네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가슴에 와닿는 책들 사이엔 강릉에 정착한 사연을 담은 극장 사장님의 책도 눈에 띕니다. 일단 서울에 있었을 때 그 도시 생활이 저한테 맞지 않았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집 문제였는데 월세, 전세, 뭐 반전세 이렇게 막 떠돌아 다니다가 버틸 수는 있었는데 왠지 심적으로는 계속 가난해진다는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히 정착을 하고 싶어가지고 바다가 있는 도시 강릉으로 내려왔습니다. 2016년 바닷가에 터를 잡고 원 없이 바다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주택으로 이사한 지는 2년째인데요. 한동안 비워뒀던 다락방은 고민 끝에 영화관으로 꾸몄습니다. 위를 영화관을 한번 해봐야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죠? 그 위층에 다락방이라는 공간을 예전 추억 감성 돋게끔 뭐 이런 메리트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책방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건 왠지 맞지 않았고 근데 영화가 왠지 그런 아기자기한 감성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옛날에 뭐 친구들이랑 둘러앉아서 뭐 만화책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그런 감성을 살려서 강릉 우리 시민분들이나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좀 작은 기회를 이렇게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1월 상영작은 4편, 모두 강릉을 배경으로 한 독립영화입니다. 티켓부터 사볼까요? 이게 오실 때마다 이렇게 일일이 다 그냥 적어주시는 건가요? 네네네. 노기환입니다. 영화 보시고 여기 짧게 느낌 좀 적으시고 간직하시면 되세요. 야, 영화 티켓은 뭐 많이 받아봤지만 이런 티켓은 참 처음이네요. 그럼 우리 와풀이도 좋아한다는 2층 다락방으로 가볼까요? 올라가는군요. 집 밖에 있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세모 지붕 아래 평범한 다락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락방 영화관. 들어오세요. 머리가 닿을 듯 아담한 미니 영화관이네요. 좌석이 있는 건 아니죠? 아무데나 앉으면 되는 거죠? 편하신 데 앉으시면 되세요. 개인적으로는 소파보다는 이 의자를 추천해드립니다. 왜요? 누울 수가 있어요. 네, 조절해서. 저는 영화를 누워서 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소파에 앉으시면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그러니까 꽉 차면은 5명이 10,000원인 거잖아요. 네네, 5명의 최대
대부분 한 2명 정도씩 오지 않습니까? 네, 1명, 2명, 뭐 이렇게 혹은 3명 이렇게 오시죠. 그럼 이제 커플도 오잖아요. 네, 그 연인분들도 오시죠. 그 연인들이 오면 여기 과도한 애정 행각을 하기에 이거 너무 조금 공간이 딱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과도한 스킨십을 한다든가 막 이런. 사랑은 좋은 거니까. 작은 영화관에서도 에티켓은 지켜주세요. 당황하신 사장님, 재빨리 플레이 버튼을 눌러봅니다. 상영관 하나를 통째로 빌린 듯한 묘한 재미가 느껴지는데요. 오늘 기환 씨가 볼 영화는 초행길입니다. 초행길은 남궁연희 감독이 강릉을 배경으로 만든 단편 영화입니다. 저는 수영학원에 갔다가 그게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어요. 소리라는 8살 친구가 이제 처음으로 다른 학교 친구랑 사귀게 되고 또 그 친구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마음에 짐을 가지고 그 돈을 돌려주러 여정을 떠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저희의 그런 작은 영화를 상시 무슨 요일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 운영을 해주시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되게 좋고 그런 점에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방팔방 지원되는 입체적 사운드 시스템은 없지만 영화에 폭 빠져들기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혼자 온 탓일까요? 영화관이 지나치게 아담해서 편안해지는 걸까요? 호언장담은 어디 가고 결국 눕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순수했던 어린 시절, 그 동심, 이걸 되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반추하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아, 좋은 작품이에요. 감상 후에는 이렇게 티켓의 소감도 남길 수 있답니다. 잃어버린 순수함을 되찾고자 신원덕 씨를 따라 나서봤습니다. 강릉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고 명주동 골목을 둘러보기로 하는데요. 충분히 설명을 듣고 킥보드에 몸을 실어봤지만 신이 내린 몸치. 기환 씨는 뛰기로 합니다. 더 빨리 뛰세요. 신원덕 씨는 영화관 운영 외에도 강릉 곳곳을 사진으로 담고 글을 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문자 수가 130만 명에 달하는 인기 블로거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요. 흘려보냈었던 감정들이나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저희 다락방 영화관을 통해 조금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놓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낭만 가득할 이 다락방 영화관으로 놀러오세요.